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 회전 운동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뒤쪽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할 때 최초에 회전 변수를 정의를 했죠. 각 위치,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를 정의를 했는데 이 양들은 사실 벡터량입니다. 방향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각 위치도 그렇고 각 변이도 그렇고 각 속도, 각 가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각 속도와 각 가속도가 벡터량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속도하고 각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둘의 방향은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표현합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그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x축이 오른쪽, y축이 위쪽. 그럼 g축을 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어떤 물체가 이런 빨간색을 표시한 물체가 현재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자, 오메가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의 크기를 가지고 자, 얘가 반시계 방향이면 오른손 4개 손가락으로 얘가 회전하는 방향 반시계 방향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Z축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냥 계산을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듯이 만약에 반시계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두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메가는 그냥 플러스 오메가로 두면 되고 자,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20 레드 퍼 라디언 퍼 세크로 움직인다 그러면 플러스 20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만약에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20 라디언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플러스 20m per 세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오른쪽을 i축으로 잡으면 20m per 세크를 크기를 가지고 플러스 i 방향으로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각가속도 같은 경우에 오메가가 점점 커지면 각가속도가 이제 플러스라는 말은 방향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각가속도가 플러스 부호를 가진다는 말은 반시계 방향으로 각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각속도를 지금은 이제 부호 빼고 정의를 해보면 순간 각속도를 이제 정의하면 d 세타 dt가 되고 각가속도는 d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각 변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 세타는 오메가 dt가 되죠. 됐어요? 그리고 밑에 d 오메가는 각속도 아주 작은 시간 간격 동안의 각속도 변화는 알파 dt가 됩니다. 그죠? 각가속도. 근데 자, 양변을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양변을 적분을 하겠죠. 그러면 d 오메가 그러면 0에서 어떤 처음에 0초일 때 시작할 때 각속도를 오메가라 하고 t초일 때 각속도를 0초일 때 오메가 제로, t초일 때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가 되죠. 이게 델타 오메가인 거예요. 결국에 자, d 오메가를 적분하면 델타 오메가가 되는 거죠. 델타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0에서 t 알파 dt가 되니까 자, 나중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0t 알파 dt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일반적인 식이에요. 모든 경우에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어떤 시간의 함수라면 예를 들면 각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2t 제곱 이런 값이다. 그러면 이 2t 제곱을 어디에 넣어서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메가 제로 더하기 3분의 2 t의 삼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오메가도 결국에는 t 삼성에 비례해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각가속도가 상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등 각가속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알파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에 0에서 t까지 dt니까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를 쓰는 거죠. 이 식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등 각가속도일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알파가 시간에 대한 함수면 상수가 아니고 이렇게 직접 위에처럼 계산을 해야 되고 등 각가속도일 때만 일정한 각가속도를 가질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V는 V0 더하기 AT가 등 가속도에 관한 식이듯이 그러면 자 이것도 그러면 델타 세타는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자 0t 오메가 dt죠. 그러면 세타는 세타 제로 더하기 0의 t의 오메가 dt인데 이 경우에 자 등 각가속도면 어떻게 돼요?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가 금방 밑에서 구한 등 각가속도면 이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등 각가속도라고 하면 이 식을 넣어주면 되고 등 각가속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 오메가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주어질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오메가를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에서 t까지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의 dt니까 계산하면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을 언제 쓰는 거다? 등 각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거? 이 알파 델타 세타가 나중 오메가 제곱 빼기 처음 오메가 제곱 요것도 뭐예요? 등 각가속도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한번 보면 자 회전 운동에서의 가속도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가 있는데 자 이 접선 가속도는 언제 그죠?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만.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그냥 일정하게 회전해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 접선 가속도는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가 각속도에 변화가 있어야 변화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방향 변화에 의한 거예요. 방향 변화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지금 그림에 표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물체가 어떤 이 위치 지금 P 위치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V다. 그럼 이때 얘의 그 어떤 속도는 접선 방향이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때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순간에 V고 그리고 얘가 이 순간 회전하는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오메가의 각속도를 현재 돌고 있다. 자, 또 오메가로 돌고 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을 R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각속도가 현재 오메가더라.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V는 R 오메가의 식이 성립하죠. 관계가. 이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T는 각가속도는 뭐냐면 요 회전하는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t dv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r 알파가 돼요. 이게 접선 속도예요.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AC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r분의 v 제곱이죠. 우리 그 등속 원운동 할 때도 참 이 순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는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고 방향은 중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면 이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면 접선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회전 운동 한다고 하면 이게 AT 방향이 될 거고 이쪽 방향이 뭐가 되냐면 AC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그래서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T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루트를 취한 이 값, 이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A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 질량이 m이라면 물체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에다가 A를 곱해준 거니까 이 힘의 크기는 m의 루트 AT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되겠죠.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 성분 중에 뭐는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성분은 방향을 바꿔주고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성분은 자, 이 힘 중에 이쪽 성분은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쪽 방향은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성 모멘트 이제 회전 관성에 대해서 회전 관성 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I의 정의는 만약 물체가 띄엄띄엄 있을 때는 mi ri 제곱 그러니까 I 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I 번째 입자가 축으로부터 떨어진 수직거리의 제곱 이제 수직거리의 제곱을 해서 각각을 다 더해준 거죠. 그리고 연속 질량 분포일 때는 이렇게 적분을 이용합니다. 그죠? 연속 질량 분포일 때는 이런 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행축 그리고 이 회전 간성 모멘트를 구할 때 간성 모멘트를 구할 때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수직축 정리는 여러분들이 납작한 물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수직축 정리는 언제만 쓴다? 물체가 굉장히 납작한 경우, 얇은 물체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주의를 해서 교재에 있는 유도 과정을 한번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보고요. 자, 이제 평행축 정리는 이것도 이제 교재에서 유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이렇게 꼭 얇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행축 정리는 어떤 P를 통과하는 어떤 이 축이 있을 때 이 축에 대한 이 강체입니다. 강체는 모든 물체가 일단 회전할 때 이 축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떤 하나의 점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만약에 L이다. 그러면 회전하는 동안 계속 이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 L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강체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 사이 상대적인 거리도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게 강체입니다. 회전하든 어떻든. 자, 그러면 이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뭐예요?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m이라는 점입자가 몰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회전 관성. 그럼 이 축으로부터 이 질량 중심까지 수직거리가 d라면 그러면 모든 질량이 m이고 얘가 얘의 회전 관성이니까 md 제곱이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생각한 점입자 회전 관성이고 거기다가 RCM은 뭐냐면 이 축과 평행하면서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이런 축에 대해서 이 물체를 회전했을 때의 회전 관성 즉 내가 지금 설정한 이 축과 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입자 회전 관성에다가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회전 관성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한번 볼 거냐면 자, 고정축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고정축 주위 회전하는 강체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볼 겁니다. 강체의 운동 에너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금방도 얘기했지만 강체는 상대적인 어떤 거리가 변하지 않고 만약에 이 강체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돈다면 그 강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체는 그 축을 기준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떤 축이 있고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축을 P축이라고 하겠습니다. P축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이제 오메가의 각속도로 좀 더 이 물체가 돈다는 기준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P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고정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 P축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이 위치가 P축이 딱 이렇게 있고 이 P축이 이렇게 딴 데로 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축 주위로 이 물체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P축을 기준했을 때 회전 간성이 IP라면 그리고 얘가 오메가로 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전체 이 고정축 주위를 도는 이 물체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서 순수한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간주해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2분의 1에다가 회전 간성 IP 이 고정축에 대한 각속도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했었냐면 운동 에너지는 항상 뭐예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량 중심이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합시다. 이 전체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두고 그럼 얘로부터 수직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오메가로 돈다면 이 질량 중심은 항상 이 축을 기준으로 D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면 원 운동을 하는 거죠. 원 궤도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 중심에 현재 D만큼 떨어져서 오메가만큼 움직인다면 그 순간은 이 D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게 원운동할 거니까 D의 수직한 방향으로 D 오메가에 헷갈리니까 D를 소문자로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럼 거리를 대문자 D로 씁시다.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D 오메가예요.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질량은 m이니까 2분의 1의 전체 질량에다가 VCM의 제곱이죠. VCM의 제곱인데 이거는 뭐라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의 m에 현재 우리 어떤 회전축 주위로 돌 때 V는 R 오메가였죠. 그럼 질량 중심의 속도는 R 오메가니까 금방 얘기한 D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md 제곱 오메가 제곱의 속도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회전 간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 보니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 1 m d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의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를 한번 묶어 볼게요. 2분의 1 MD의 제곱 더하기 ICM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IP였어요. 평행축 정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렇게 고정축 주위로 그냥 도는 순수한 회전으로 봐도 되고요. 순수한 회전으로 봐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봐도 돼요? 질량 중심이 움직이고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나머지 입자들이 회전 운동하는 그런 질량 중심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도 그 전체 에너지는 당연히 분석 가점은 다르더라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고정축에 대한 거는 그 축에 대한 회전 간성에다가 오메가 제곱해서 2분의 1 나눠주면 돼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병진일 때는 mv 제곱이었죠. 보면 회전 운동에서 m의 역할을 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회전 간성이었고 속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속도였죠.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의 어떤 회전하는 물체를 개로 설정했을 때 개의 해준 일과 어떤 에너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고정축 주위를 회전하는 경우거든요. 고정축 주위를. 자, 고정축 주위를 회전해요. 근데 지금 그림에 보면 여기 고정축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고정축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정축하고 바깥에 있는 이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물체를 이제 도르라고 할 건데 이 도르래 사이에 이제 마찰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걔에다가 일을 해줘요. 그럼 일을 해주면 이 걔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지금 이 질량이 뭐 그냥 라지 m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이고 얘는 원판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이 축, 고정축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한 회전 관성은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가 줄 끝을 이렇게 딱 잡고 얘를 자, 이 줄이에요. 줄을 잡고 이 줄을 얼마만큼 잡아당길 거냐면 이 줄을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이걸 줄을 내가 손가락이에요. 자, L만큼 잡아당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걔 해준 일은 뭐가 되죠? 그렇죠. FL만큼의 일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죠? 그 외에 이 회전체에 이 강체에 일을 해주는 다른 힘이 있나요? 힘을 작용하는 주체가 있나요? 고정축이 힘을 주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FL에 일을 해준 겁니다. 외부에서 걔 외부에서 FL에 일을 해준 거예요. 걔 외부에서. 그럼 이 해준 일은 전부 다 걔의 에너지 증가로 쓰였겠죠. 근데 증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얘가 뭐 이쪽 방향으로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FL만큼 일을 해주면 자, 나중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빼기 2분의 1 처음 운동 에너지의 회전 운동 에너지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고 빼기 2분의 1 mr 제곱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를 구하라고 하면 자, L만큼 잡아당긴 순간에 각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FL에다가 이 뒤에 있는 넘겨서 얘를 더해 준 다음에 얘를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은 걔의 에너지 변화를 유발한다. 항상 걔 외부에서 해주는 일이 돼야 돼요. 자, 이게 한 가지 케이스고 그 다음 케이스도 한번 이거보다 조금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간 상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이 공중에 이렇게 고정된 축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 이제 이렇게 실로 돌돌 감겨가지고 어떤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감겨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정지 상태로. 그리고 얘를 손을 놓을 겁니다. 놓으면 얘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 물체에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속도를 구하고 싶다. 또는 이 라지 m의 질량을 가진 이 회전체의 오메가를 구하고 싶다. 두 개가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걔를 여러분들 설정을 해야 되죠. 걔를 설정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걔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 거냐면 먼저 걔를 그냥 이 라지 m인 회전체하고 스몰 m인 물체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외력이 해준 일은 이 걔의 어떤 에너지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걔의 에너지 변화. 자, 걔를 이렇게 잡으면 자, 걔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은 외력입니까? 내력입니까? 이렇게 지구를 뺐죠. 지금 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걔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고정축이 이 회전체에 작용하는 힘, 떠받치는 힘도 마찰력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외력이지만 이 고정축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힘을 작용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력이 하는 일, 중력에 의한 일이 있겠죠. 그럼 중력 외력입니다. 지금 왜냐면 걔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두 놈만 걔를 잡았으니까.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H만큼 이 스몰 m이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중력에 의한 일이 외력에 의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mg라는 힘으로 그죠? h만큼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m, g, h에 일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에너지 변화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걔를 지구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이 스몰 m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요? 지구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m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v라 둘게요. 그럼 2분의 1 m v 제곱 빼기 0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정제했으니까. 만약에 정제있지 않다면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을 빼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만큼의 병진 운동 에너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전체는 처음에 정제했으니까 2분의 1 I 요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관성에다가 오메가 제로. 이 오메가는 뭐냐면 얘가 이 스몰 m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 얘가 회전하는 그 순간 각속도를 얘기해요. 빼기 처음에 정제했으니까 0이에요. 또 다른 에너지 뭐 마찰이 없으니까 열 에너지도 없을 것이고 내부 에너지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부 에너지도 없을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뭐 포텐셜 에너지 고려할 것도 없죠. 근데 자 얘가 우리가 이 접선 이 꽉 묶여 있다면 바깥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이 스몰 m이 이 묶인 줄에 의해서 풀린다면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이 풀리는 속도하고 바깥에 이 접선 속도하고 뭐하고 이 m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같겠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속도 이 v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r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각속도 오메가라면 풀리는 속도랑 같아요. v는 r 오메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 지점의 속도는 만약에 이게 r이고 얘가 이 순간 어떤 오메가로 돌아간다면 이 지점의 속도가 뭐라고요? 이 지점의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r 오메가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v는 r 오메가를 가져요. 그러면 자 mgh는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이 회전관성이 얼마냐면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입니다. 근데 자 v는 r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r 오메가 제곱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4분의 1 mv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m 더하기 4분의 1m v 제곱이죠. 그럼 v를 넘겨서 v를 구할 수 있죠.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v를 구할 수 있고 v를 구하면 만약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으면 v를 구해서 r분의 v로 해서 오메가도 구할 수 있죠. 또는 여기서 v를 r 오메가를 넣어서 바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걔를 어떻게 설정할 수도 있죠? 걔를 이제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개만 잡는 게 아니라 걔를 자, 똑같은 상황을 자, 걔를 다르게 잡아서 한번 풀어보면 걔를 어떻게 잡냐면 두 번째 걔를 m 더하기 m에다가 지구까지 걔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력이 해준 일은 0이 됩니다. 왜? 지구가 걔에 포함됐으니까 지구가 물체에 해주는 일은 내력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0이 됩니다. 그럼 0은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 빼기 0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빼기 0 스몰 m의 운동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뭐예요? 해전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더하기 뭐를 더해줘야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더해줘야 되는데 m이 h만큼 낮아졌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죠? 그럼 얘를 넘겨서 계산해보면 밑에 있는 값과 계산해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서 외력이 달라져요. 그럼 외력이 해주는 일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지구를 걔에 포함시키면 지구와 이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구를 빼버리면
그 물체는 지구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운동 에너지만 마치 단일 입자처럼 취급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순수 굴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헛돌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 그러면 순수 굴림 운동 조건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에 이 바닥과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운동의 경우에 이 P점이 이제 접촉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리고 이 반지름을 아래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순간 얘가 이 회전체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구르고 있다. 이 오메가의 각속도로 구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와 같으냐면 P점을 기준으로 오메가로 돈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나머지 이 점이나 이 점처럼 어떤 나머지 어떤 이 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구성 요소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오메가를 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를 돈다면 자, 이런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얼마라고 했었냐면 VCM은 R 오메가로 쓸 수 있다. VCM은 반지름에다가 굴러가는 각속도를 곱하면 이게 질량 중심 이동하는 속도가 되더라. 이거는 굴림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냐면 Q는 자, 이 P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지면 R 오메가. 지금 Q는 굴림 운동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Q는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2R만큼 떨어졌죠. 이게 또 R이니까. 그럼 얘는 VQ는 얼마가 되냐면 2R만큼 떨어졌으면 2R 오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끝점은 요 끝점의 속도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바퀴살 사진을 찍으면 여기는 선명하게 나오고 여기는 좀 흐리게 나오고 여기는 빠르기 때문에 제일 흐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됐어요? 2R 오메가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 중심 이쪽 방향 원운동 일부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쪽 방향 2배 하살표 2배 됐죠. 그러면 만약에 임의의 점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이 점 PQR S라고 하겠습니다. S 점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뭐로부터 P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요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S 점은 이 순간 굴러가는 순간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순간에 이 S의 속도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 P점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한다고 하면 접선 방향인 거죠. 이런 회전 운동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은 그럼 이쪽 방향, 수직원 방향으로 얼마로 L 오메가의 속도를 가진다고 보면 되고 이쪽 예를 들면 S-라고 합시다. S- 위치에 있는 이 점은 이 순간 어느 방향으로 이게 L-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쪽 시계 방향 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L- 오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이 순간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임의의 요점을 내가 그냥 R-로 둘게요. R-인 이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은 V는 뭐가 되냐면 R-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순수 굴림 운동은 접촉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이 직선 거리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 이런 운동은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에너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해서 항상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얘를 따져줄 때, 자, 먼저 얘를 P점을 기준으로 한 첫 번째 P점을 기준으로 한 순수 회전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순수 회전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점이 딱 매 순간 정지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얘가 가진 에너지는 IP P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 관성에다 얘를 축으로 하는 이
바깥에 있는 이 물체의 뭐예요? 회전 간성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하고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돼요. 자, 먼저 그러면 2분의 1 전체 질량을 내가 m이라 두겠습니다. m 그러면 m 다시 m vcm의 제곱 더하기 상대적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한 회전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IP는 얼마가 되냐면, 자, V는 지금 이 굴림 운동에서 V는 R 오메가를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M의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 RCM의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2분의 1 mr 제곱 더하기 ICM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IP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자, IP라는 값은 수직축 정리 평행축 정리를 써보면 P점을 기준으로 한 이 물체의 회전 간성이니까 질량이 중심에 모였다고 생각하면 IP는 M에다가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R이죠. 그러면 MR 제곱 더하기 자,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을 때 회전 간성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간성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순수 운동을 했을 때 값은 이거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랑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더했을 때 이 값이죠. 두 개가 어때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질량 중심의 속도 제곱 전체 질량에다가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맞죠? 이렇게 여기서 이 조건을 굴림 조건이기 때문에 VCM이 이렇게 된다는 조건을 썼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질량이 라잼이고 회전 간성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이 2분의 1 요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이 2분의 1 mr 제곱인 어떤 이제 회전체가 있고요. 그 회전체 바깥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겨 있는 실을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일정한 힘 F로 잡아당겨서 얘를 굴러가게끔 할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순수하게 굴러가는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질량 중심 O가 이동한 거리가 자 이렇게 얘가 얼마만큼 위치가 벗어났네요. 자 S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가 S예요. S.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이 줄은 얼마만큼 잡아당겨졌냐면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질량 중심이 만약에 우리가 VCM의 속도 즉 R 오메가의 속도로 간다면 VCM이라면 이 끝에 있는 속도는 이 위쪽에 있는 속도는 2VCM이에요. 그죠? 질량 중심의 2배 속도로 이 끝부분이 회전해요. 그러면 실은 이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것보다 몇 배? 2배 더 빨리 풀리는 거죠. 그러면 질량 중심이 S만큼 이동했다면 이 사람 줄은 얼마만큼 풀렸다? 2S만큼 풀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해준 일은 사람이 눈을 감고 줄을 잡아당긴다고 해보세요. 본인이 F라는 힘으로 본인 얼마만큼 힘을 줘서 잡아당겨요? F라는 힘으로 ES만큼 잡아당긴 거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 물체 해준 일은 FS가 아니라 질량 중심 이동한 S가 아니라 뭐예요? FES가 되는 겁니다. FES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자, 이 물체 그냥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와 뭐예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로 그냥 나누겠습니다. 2분의 1 MVCM. 자, 이 처음에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속도 질량 중심이 VCM의 속도를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까 매 순간 그냥 2배인 거예요. 그치? 만약에 여기가 0이었으면 0이고 만약에 얘가 VCM이면 끝에는 2VCM이 되고 매 순간 2배니까 길이도 S 이동할 때 2배만큼 이동한 거예요. 2분의 MVCM 제곱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달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리고 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포텐셜 에너지나 뭐 용투 처리 없기 때문에 용투 처리나 포텐셜 에너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2분의 1 자, 구하는 게 만약에 VCM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MVCM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마지막 순간에 얘가 오메가가 됐다면 R 오메가가 뭐예요? VCM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 M에 R 오메가 제곱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이게 구름 조건에서는 매 순간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죠. 그럼 VCM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4분의 3 MVCM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S만큼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긴 순간에 질량 중심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남기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m분의 8fs에다가 그죠? 루트를 씌운 값이 되죠. 이게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됩니다. S만큼 이동한 순간, 자, 여기까지 딱 S만큼 이동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속도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요 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안쪽 축은 반지름이 스몰 r, 바깥쪽 바퀴의 반지름은 라지 r인 그런 요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반지름, 안쪽 축에 이렇게 실이 감겨 있고요. 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고 이 실을 잡아당겨서 이 요요가 구르게 할 건데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 이거 뭐예요? 굴림 운동이라 순수한 굴림 운동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을 그냥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편의상 요요니까 원판으로 생각해서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뭘 구하고 싶으냐면 이 질량 중심이 지금 그림 표시되진 않았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했습니다. 질량 중심이 L만큼 이동했을 때 이 물체의 그 순간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VCM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VCM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뭘 쓸 거냐면 걔의 해준 일이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이 걔의 뭐로 에너지 변화로 나타날 거다. 자, 평지로 움직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굴림운동이니까 에너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에 어떤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냐면 내부 에너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이에요. 자, F라는 힘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F라는 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잡아당겨주는 줄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이 질량 중심의 속도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질량 중심의 속도가 VCM이라면, 자, 이 R만큼 떨어진 질량 중심의 속도가 VCM이라면, 그죠? 그러면 R 오메가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각 속도 오메가로 해봅시다. R 오메가가 VCM이 되는 거죠. 질량 중심이. 그러면 만약에 이 P점으로부터 R 플러스 R만큼 떨어진 지점은 앞에서 한 것처럼 뭐가 돼요? 이게 그 지점의 속도는 V-는 R 플러스 R의 오메가가 될 거예요. 이 끝점은 2배니까 2R 오메가가 됐었죠. 끝점은 그렇죠. 이 끝점은 2배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럼 결국에 자, 이 사람이 힘을 작용하는 이 지점의 속도 V-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R분의 R의 VCM 그죠? 질량 중심보다 매 순간 어때요? 이만큼 더 큰 속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질량 중심이 만약에 델타 T만 시간 동안 이동해서 L만큼 이동했다면 V-도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면 어떤 거리 L-만큼
돌아간 거죠. 끝점이 그만큼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C를 잡아당긴 거리가 L-라는 C이 풀린 거리가 L-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L-가 곧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R분의 R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외부에서 해준 일은 어떻게 됩니까? F라는 힘으로 줄을 얼마만큼 줄을 잡아당긴 거예요? 풀린 길이 요만큼 해준 거고, 그러면 자 얘는 2분의 1 m에다가 질량 중심의 최종적으로 질량 중심 속도에서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변화 더하기 2분의 1 RCM의 오메가 제곱 빼기 0이죠. 그리고 다른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럼 자 근데 얘는 어떤 조건이죠? 굴림 운동이니까 VCM하고 오메가하고 어떤 최종적인 오메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R 오메가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오메가 대신에 뭐를 넣어주면 돼요? 오메가 대신에 그쵸,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CM을 넣으면 되죠. 그럼 이걸 해보면 2분의 1 MVC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가 VCM입니다. 그죠? VCM 제곱. 그러면 4분의 3 MVCM의 제곱이 뭐하고 같으냐면 F의 1 플러스 R분의 RL 요거랑 같죠. 그러면 넘기면 3M분의 4L 그 다음에 3M분의 4L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R에 F가 되고 얘를 루트 쉬운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VCM이 됩니다. 지금 뭐 라지 M이나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 라지 L,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R, F가 다 주어진 값이니까 VCM을 구할 수 있고, 오메가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라지 R로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P점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는 말은 이 P와 이 물체 사이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마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그 마찰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마찰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자, 마찰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마찰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일단 먼저 1번 순서가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인지 마찰력이 어느 방향인지 일단 몰라요. 마찰력이 어느 방향인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아무 방향이나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죠. 그러면 하나 방향을 정해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크기는 스몰 f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는 일단 f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식을 세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병진 운동에 대한 식을 세울 거고, 두 번째는 회전 운동에 대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먼저 우리 CM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외력, 자, 오른쪽 플러스 잡을게요. 병진 운동은 F 더하기 F죠. 오른쪽이니까. 그럼 이건 M에다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굴림 운동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플러스를 잡으면 뭐를 각가속도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야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구를 때 알파 했을 때 뭐예요? A가 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회전 운동에 대해 세워보면 자, 지금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고 이 식을 세웠어요. 그죠? 플러스 F 플러스 F. 그럼 회전 운동은, 자, 토크는 질량 중심에 대한 토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RF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경향 빼기 RF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 이게 뭐가 되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가능성에다가 각가속도를 곱해준 값이 되죠. 근데 뭐예요? 2분의 1 mr 제곱이라 했죠. mr 제곱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쓸 수 있냐면 2분의 1 mr에다가 r 알파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구름 운동이기 때문에 r 알파가 곧 뭐예요? 질량 중심의 가속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rf rf가 2분의 1 mr acm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병진 운동식 양쪽에다가 2분의 1 r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rf 더하기 2분의 1 rf가 2분의 1 macm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같죠? 그러면 이 두 개, 얘랑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러면 rf 빼기 rf는 2분의 1 rf 더하기 2분의 1 rf가 됩니다. 그죠? 자, 얘를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자, 라지 f는 라지 f대로 모읍니다. 그죠? 그럼 r-2분의 1 rf가 남고요. 반대쪽으로는 f에다가 2분의 3r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3r분의 2f에 r-2분의 1 r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요 f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보면 언제, 자, 이 뒤에 있는 요 양을 봅시다. 요 양이 r이 만약에 뭐하면 2분의 1 r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f는 0보다 큰 값이 되죠. 이 말은 이 0보다 큰 값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몰 r이 뭐예요? 2분의 1 라지 r보다 더 크면, 회전관성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계산식에 의하면 더 크면 f가 플러스구나. 그럼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마찰력 방향 오른쪽이 맞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r이 2분의 1 r이면 정확하게 f가 얼마 나와요? 0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마찰력과 마찰력이 아니라 이 접촉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0이라는 뜻이고, r이 2분의 1r보다 작다면 f가 0보다 작은 값이 되죠. 이 말은 오른쪽이 아니라 내가 처음 설정했던 것과 반대 방향을 가진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회전관성이 바뀌게 되면 이 r이 r의 어떤 몇 배일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분의 1r로 나타난 건 회전관성이 이 물체 2분의 1 라지 mr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준 겁니다. 만약에 회전관성이 달라지면 r이 r에 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때 r의 몇 배인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게 돼요. 그걸 유념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